공부 방식입니다. 내일 상한가 도전 종목, 그리고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시는 종목, 예상 종목들 일단 캡처를 해뒀고요. 내일 차트 공부 관점에서 어떻게 내일 그 차트의 목표치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도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현재까지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상한가 601회 적중, 지난주죠. 이번 주에 지난주 수익률이 실시간 수익률이 239% 돌파, 7주간 수익률이 1827% 돌파, 월요일 실시간 수익률이 79% 돌파, 화요일 85%, 수요일 25%, 목요일 39%, 금요일 20%. 금요일이 가장 약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양봉 수익, 수요일, 목요일은 보합 마이너스, 금요일날은 플러스 2% 양봉 수익, 화요일날이 종가 수익률이 52% 돌파, 월요일날이 종가 수익률 8% 돌파, 수요일날이 마이너스 4%, 목요일날이 마이너스 5%, 금요일날이 2%. 이렇게 실시간 수익률 이렇게 나왔습니다. 숏에 다 올려져 있고, 다음 동영상에 다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일목균형표라든가 이 차트 힘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종목들은 요즘에 뭐 유튜브 하는데 보니까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뭐 투자 목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초보자 관점에서 공부가 안 돼 있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하는 거는 차트 공부 관점에 있는 부분이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모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종목을 발굴하셔갖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이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갖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멘트를 했고요. 자, 어지간 초보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한가 도전 종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단 종목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메인 종목들이 있고 추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총 8개 종목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만, 차트가 썩 마음에 드는 차트가 없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그냥 어거지로 해서 끌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웨스트라이즈, 롯데시스템즈, GS글로벌, 재룡산업,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황패키징. 이 중에서 H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웨스트라이즈, 롯데시스템, 재룡산업,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이전에 제가 밑바닥부터 해갖고 계속 선정했던 종목들입니다. 선정했는데 또 선정하고 끊임없이 올라온 겁니다. 이 중에서 삼양 패키징과 GS 글로벌만 빼고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선정했던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알테오젠과 몇 종목은 지금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 오늘 사서 내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이 아닌 종목들도 있어요. 좀 봐야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 좀 설명을 드리고 가보도록 하고요.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웨스트라이즈, 롯데시스템즈, GS글로벌, 재룡산업,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상황패키징. 이 중에서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으로는 GS글로벌과 재룡산업, 이 두 종목을 폭등 윗꼬리 도전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차트가 썩 마음에 드는 차트가 없어서 그래갖고 자, 하나하나씩 봐보시죠. 삼양 패키징부터 볼까요? 상향 패키징 차트가 지금 상향 패키징을 갖고 있다면 이 차트 관점에서는 지금에서는 손을 댔으면 안 되죠. 끝까지 가지고 가는 차트죠. 그래서 내일 차트 변형이 왔을 때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만, 다만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주식을 할 때 항상 언제 하라? 절대 승률 매법의 7단계까지, 그 중에서도 권위자들, 항상 그 차트 권위자나 주식을 하는 그 대가들이
항상 외치는 게 뭐예요? 주식은 정배를 사라. 정배율이 뭐다? 일목균형표 어디 위에 사라? 구름이죠. 정배율에서 사라. 정배율에 좀 캔들이 있죠. 그 다음 지금 자리가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과 스매론과 스매프는 양방으로 다 틀었죠. 하늘이 뚫고 가는 자리, 뚫고 가는 자리. 다만 여기에다가 뭐가 있었나? 거래 대금과 거래량과 거래량은 솟았죠. 거래 대금과 이슈, 지속성, 테마, 섹터,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 섹터가 형성되어 있는,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 맞느냐를 봐야죠. 그러면 삼양 패키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룹 안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개별 종목이냐, 따로 떨어져 있냐, 같이 묶여 있는 종목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앞에 잠깐 보시다시피 차이가 있는 게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저 밑바닥 언제 선정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밑바닥부터 계속 끝없이 선정하고 저 밑바닥부터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도대체 몇 프로 상승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H 현대 일렉트릭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하는 업체인지를 몰랐죠. 근데 이후에 차트를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테마, 주도주, 전력인가요? 그 안에 전력이 제1등주, 주도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단타든 스윙을 하든 그 섹터 그룹에서 재료와 이슈가 있고 1등주, 대장주, 지속성과 영속성이 있는 종목을 거래 대금도 들어와야 되고 그 갖고 와 있는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은 내일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소개했을 때 그때는 그게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올라오고 재료가 있고 이슈가 있고 그 섹터 전력에 대한 섹터 중에 1등주 되니까 주도주가 되니까 계속 밀고 온 거예요. 끝없이 밀고 올라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다가 쉬고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상황 패키징은 뭐냐? 상황 패키징은 이 업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저는 모릅니다. 뭘 하는 업체인지. 그러나 H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상황 패키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기에 제 개인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룹 안에 제가 이 차트를 하기 전에 증권사에 있는 그 섹터별로 묶어놓은 그 테마별, 그룹별로 봤는데 상황 패키징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차트 하나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 차트 하나는 괜찮기 때문에 개별 주식으로. 그러나 개별 주식 중에 이렇게 섰을 경우에는 그 그룹의 테마가 형성이 안 되면 오르다가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다. 두들겨 맞지 않고 쭉쭉 뻗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승률 자체가 가다가 예를 들어서 100%, 200%, 50% 쭉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그 가속도 자체가 오르다가 꺾일 수가 있다는 거지. 다른 차트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언제 알아? 주식은 정배해서 양봉에서 사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사라. 추세가 살아있을 때 사라. 그 다음 뭐다? 전환선, 기준선, 스냅2 올라갈 때. 그리고 일목균형표, 구름 위에서. 구름 위가 뭡니까? 정배해서 사라. 이게 일목균형표는 말장난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목균형표는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쉽고 수월하다. 일목균형표 그 구름의 한 칸 한 칸이 정말 의미가 있다. 그죠? 후행스팬이라는. 그리고 그 정배를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은 뭐라 했습니까? 항상 제가 뭐라 그랬죠? 단타라 하더라도 뭐부터 봐야 된다? 연봉, 월봉, 주봉, 일봉을 반드시 봐야 된다. 역순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완벽한 자리 16파동으로 계산한다면 1파, 2파, 3파 3파가 올라가는 자리 아니 1파에서 시작하는 자리 제일 중요한 게 3번 파동 두 번째 상승 파동이 시작하는 자리에서 그게 형성이 되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딱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이 살아있는 자리에서 그 다음에 뭐야 분봉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 15분, 30분까지 분봉도 살아있고 파워들이 나가지 않고 힘이 있는 종목들 그렇게 해야 매일 장 시작과 동시에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오르다가 내려가더라도 밀어 올린다. 한 번은 고점을 찍고 25% 폭등한 후에 마이너스 3% 또는
뭐 종가의 10%, 5%에 마무리되더라도 올리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법은 뭡니까? 종가, 시초가, 절대 승률 7단계 매매법이잖아요. 그죠? 사면 무조건 올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주 수익률입니까? 7주간 수익률이 1800,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너무 퍼센트가 높아가지고 있을 수 없는 승률 아닙니까? 그리고 종가 수익률도 몇 프로죠? 종가도 8%, 5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2%, 플러스 했을 때 52%였나요? 종가, 지난주 종가 수익률이 50% 돌파했죠. 그 다음에 실시간 수익률은 293% 돌파했고요. 7주간 수익률은 얼마죠? 1890 몇 프로만. 그러니까 종가, 시초가 부분에 종가에 사서 그 다음날 시초가에 오를 때 파는 스탑로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 걸어놓고 자동 시장가로 걸어놓고 오르면 5%, 10% 오를 때는 자동 매매 기능을 멈추고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치면 되겠죠. 오를 때는 차트 변형이 올 때까지는 끝까지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차트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25%에 정확하게 매도할 수가 있죠. 그게 실력이죠. 분봉으로 가다가 가능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고점 매도가 분봉으로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형이 올 때 치고 다시 오를 때 다시 재매수하고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시스템이라든지 GS글로벌이라든지 제일용산업 코리아 에셋투자증권까지 코리아 투자증권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앞에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중 일반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 걸로 보여지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번 추려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거는 제가 추출하는 그 종목을 분석을 해서 뽑아냈고요. 그 종목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차트가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은 제가 선정하고 또 선정해요. 끝없이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률뿐만 아니라 이 수익률 자체가 산정 불가입니다. 언제부터 올라가는지 끝없이. 근데 시간에 의해서는 하락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하락을 했지만 거래대금이 상이고 차트가 아직 살아있어요. 다만 그 상층부에 강력한 매물층이 있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필요해서 수가 가진 종목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상층부의 저항 때만 좀 열보면 더 좋은데 차트가 완전히 엉망이 된 건 아니고 차트가 살아있는데 매물층이 두꺼워요. 상층부의 저항층이. 그렇기 때문에 두들겨 맞을 수는 있지만 내일 차트 변형이 없으면 끝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 중에는 그래도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선정을 제가 여러 번 했죠. 알테오젠 선정하고 그 다음 첫째 날에 약간 음봉이 조정이 왔었고 바로 폭발했던가? 아니면 알테오젠 첫날 선정하고 그 다음날 약간 조정이 왔다.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13%인가 12%인가 폭발하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을 몇 프로 했죠? 10%인가 8% 폭발하고 또 쉬다가 또 폭발하고 끝없이 올라온 겁니다. 알테오젠. 그때 알테오젠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차트가 살아있고 그런 종목이었어요. 추세가 연속성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알테오젠이 아니야 다를까 10%, 13% 쉬었다가 또 8%까지 끝없이 폭발했습니다. 제가 선정하고 근데 오늘 또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의 차트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거쳐야 되는 차례예요. 다만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차트가 8% 폭등하면서 내일 기로를 정할 거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오르면 새로운 신고가 영역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아시죠? 그런 관점에서 알테오젠을 가져와봤습니다. 이거 추가 종목. 현재 추가 종목입니다. 웨스트라이즈도 차트가 살아있고 지금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웨스트라이즈는 전부 다 뭐 일봉도 그런 관점이지. 일봉이 아니라 역산, 월봉, 연봉, 월봉, 주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과 알테오젠과 웨스트라이즈는 이 장기의 연봉, 월봉, 주봉의 힘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힘으로 HD, 현대일렉트릭 끌고 올라왔고 알테오젠도 끌고 올라왔고 웨스트라이즈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헷갈리네. 롯데시스템즈도 끌고 올라온 겁니다. 야, 롯데시스템 기억납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동영상을 여러분한테 매일 올리죠. 매일. 어렵게 매일 밤에 올립니다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선정 안 했던 종목들 없지 않습니까? 롯데 시스템이 넘버원이었어요. 넘버원. 쇼스에도 보시고 다 있습니다. 증명하시는 분은 다 음지 한번 눌러주세요. 증명을 해주시고 애매하다 하면 아래쪽으로 음지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 적이 있다면 다 음지를 한번 눌러주세요. 기억나십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기억나십니까? 알테오젠 기억나십니까? 웨스트라이즈 기억나세요? 웨스트라이즈는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선정을 한지 좀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은 기억날 거예요. 여러 번 했죠. 최근에도. 넘버원이 넘버원. 넘버원인데 폭발. 끝없이 올랐습니다. 끝없이. 이게 추세의 힘이에요. 추세의 힘. 아시겠죠? 추세의 힘입니다. 그 다음 로체 시스템 그렇고요. 다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의 그 역산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GS 글로벌. GS 글로벌은 지금 새로 선정하는 종목이고요. 이것도 그 테마의 그 테마 그룹 중에 선도주, 주도주로 보이더라고요. GS 글로벌.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그룹에 돼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그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선정하고 폭발했죠. 하다가 이제 조정을 거쳤죠. 그 그룹 내에서 GS 글로벌이 1등주, 지금 주도주로 치고 올라오고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차트가 살아있어서 가져갔고요. 다만 상층부에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두들겨 받으면 윗꼬리가 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도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이 살아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재룡산업, 이것도 재룡기기였나요? 그 관련해서도 선정하고 또 선정했던 종목 같아요. 재룡산업은 상층부에 강력한 매물층이 있고 두들겨 맞았습니다만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연봉, 월봉, 주봉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가져왔고 또 이 월봉, 연봉, 주봉, 일봉이 살아있어서 가져와봤고 그 전 고점과의 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다. 뚫으면 날아가는 그런 관점이라서 가져와봤습니다만 안정적인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내일 이후에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 그런 관점에서 가져와봤고요. 재룡산업. 그러니까 현재 일렉트릭과 재룡산업이 같은 좀 이렇게 유사한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은 제가 선정을 했었죠. 넘버 상위 종목 선정하고 폭발해서 또 폭발했습니다. 7.16%. 차트가 살아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나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라든가 서양 패키징 같은 경우는 뭔가 그룹이라든가 섹터에 묶여있는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증권주 섹터에 묶여있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주도주라든지 1등주라든지 대장주 같은 느낌은 들지 않죠. 그러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알테오젠이라든가 웨스트라이즈라든가 GS 글로벌이라든가 재룡산업, 로체 시스템 이런 그룹들은 왠지 주도주, 대장주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속성, 그런 그 관점, 거래대금 상위, 거래량 상위, 그 중에서 차트가 살아있는, 그 다음에 연봉, 월봉, 일봉, 주봉이 살아있는, 파워들이 들어가있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지표, BWI, BII, RSI, CCI, 일목균형표의 변곡점, 전환선, 기준선, 스냅2, 그 다음 이격, 또 등등 그걸 분석해서 나만의 그 매뉴얼을 정립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선정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차트가 나올지 보시고 차트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일단 쭉 풀 거예요. 상향 패키징 내일 한번 봐보시고요. 그 다음 상향 패키징, 그 다음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차트가 둘 다 차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코리아 에셋투자증권도 아주 차트가 살아있으면 가네요.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일단 상위 조금 순번을 올리는 거는 코리아 에셋투자증권 그럼 상향 패키징 이렇게 올리고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은 가열이 됐어요. 여러모로 완전 진짜 가열 중에 최고 초가열입니다만은 진짜 로체 시스템 같은 거 내일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항상 유심히 봐야 돼요. 분봉부터 1분봉, 3분, 5분봉 손가락 마우스 다 올려놓고 차트 변형이 오는지 일봉상, 월봉상, 주봉상 변형이 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가열은 됐다 하더라도 차트 변형이 전혀 이루어진 게 없다.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 분야 말고는 가열됐고 이격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연봉, 월봉, 주봉, 일봉까지
벌어진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차트가 로체 시스템보다 더 좋은 차트가 없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윗꼬리 달고 쭉 위로 올렸다가 윗꼬리 다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은 올리고 내려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조금 올리고 바로 장대 음봉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분봉, 3분, 5분봉, 10분, 15분을 해서 마우스를 분봉에 두고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 한번 봐봅니다. 이거는 자리를 비웠을 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입니다. 아주 가야된 자리. 그러나 지금 현재 차트는 끝까지 가져가는 차트. 변형이 없으면은 그러나 조금 불안한 상당히 가야된 자리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나 차트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다. 웨스트 라이즈 이거는 제가 주봉까지 괜찮았던 것 같고 월봉과 연봉은 조금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웨스트 라이즈를 폭발시키고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버티면서 오를 경우에 버텨주면 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해보면서 웨스트 라이즈를 가져와봤고요. 미래 대예언 관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로는 바로 내일 오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버텨주면 날아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웨스트 라이즈를 가져왔습니다. 이 주봉이 상당히 멋지더라고요. 주봉을 한번 봐볼까요? 월봉은 강력한 매물층이 있어서 뚫기 어렵고 주봉이 지금 상당히 괜찮은 편으로 들어갑니다. 주봉의 관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한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관점. 이것도 추가 종목입니다. 추가 종목. 내일 관점이 아니라 그냥 추가 종목으로 추 종목으로 진행 방향을 한번 봐보자. 공구문도 동일합니다. 공구문 차트는 가져왔습니다만 공구문이 지금 빨간색 중심선을 기준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만 그 무너뜨리는 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지 않겠냐 저는 보고 있고 항상 월봉 관점에서 한번 봐보시죠. 차트가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중심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로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차트가 무너진 게 아니다. 여기에서 더 내려오든 올라가든 횡보를 거치든 여기서 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해서 월봉상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17,000원, 21,000원, 25,000원 또는 5만원까지 터치하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밑으로 내려갈 건지 그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가보시죠. 저는 공부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직 차트가 무너진 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제 관점이 맞을지 워낙 변동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보시죠. 내일 이후에 3일째 되는 주봉상 4주째 되는 내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공금을 한번 봐보시죠. 차트 공부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코리아 에셋투자까지 받고 로체스에 말씀드렸고 웨스트라이즈 보여드렸죠. 알테오젠 차트 보죠. 알테오젠 또 이거 추가 종목이에요. 추가 종목입니다. 추가 종목. 저 오른쪽으로 붙이면서 쉬고 있는 자리예요. 조정이 필요한 자리죠. 저 자리에서 바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 차트가 거래량을 줄였다가 다시 늘리면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저 자리에서 4% 5%만 뚫어주면 다시 신고가 영역이 열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쉬었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고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내일은 쉴 수도 있습니다만 쉬더라도 기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가면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추 종목에서 가져와서 차트가 더 멋진 게 없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가져온 종목이 알테오젠,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 GS 글로벌, 재룡산업 요 종목 요렇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GS 글로벌과 재룡산업,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가져온 종목, 그리고 GS 글로벌과 재룡산업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관계없이 차트의 힘에 의해서 가져온 종목이고 알테오젠과 HD 일렉트릭은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골라봤는데 여러 번 선정했던 종목. 이 중에서 현재 일렉트릭은 차트가 매물층이 조금 상층부의 저항 때 매물층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차트가 살아오르는 과정이 있고요. 알테오젠은 쉬는 자리입니다. 쉬는 자리인데 조정을 거치고 바로 갈 건지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의 힘, 재료와 이슈 1등주 HD 현대일렉트릭 전력의 1등주 바이오 제약주의 알테오젠 1등주인가요? 그런 관점 1등주. GS 글로벌은 또 한 분야의 1등주. 재룡산업도 1등주 대장주가 비슷한 그룹.
그런 관점에서 4개 종목이죠. 로체스 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넘버원 선정하고 계속 날아갔죠. 웨스트라이즈는 주봉의 힘, 알테오제는 거래대금의 힘, H일렉트릭은 주도주 테마, 섹터 힘과 거래대금의 힘, 알테오제는 제약주에 대한 1등주에서 거래대금의 힘, GS글로벌은 새로운 지금 테마의 1등주, 재룡산업은 같은 HD 일렉트릭과 같은 그룹의 부대장주 정도, 고래 에셋 투자금과 사용 패키징은 차트다. 개별주 차트가 살아오르기 때문에 가져왔다. 그 웨스트라이즈는 그런 관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정배에 사라, 양봉에 사라, 추세가 살아있을 때 사라. 그리고 이격과 밀집됐을 때 사라. 벌어지기 전에, 수렴 후 발산 전에 매수해라. 그런 관점. 그런 관점에서 엘리어트 파동의 3번 파동의 시작점에서 사라. 그죠? 그 다음에 3번 파동 중에서 5일선 단타라면 5일선을 관통할 때 고전적인, 그리고 5일선을 3일째 되는 날, 정배에서 눌렸다가 돌아갈 때, 중장기, 중기 이평이 종이의 횡행이 상승하고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 그런 관점.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상위 종목. 그 다음 뭐예요? 그죠? 같은 자리에서 뭐다? 주도주 1등주. 그 그룹 내에서 1등주. 거래량이 폭발하고 주가가 가장 상승이 강한 종목들.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종목들. 무조건 1등주만 해야 돼. 그래야 1등주를 해야 그 종목들이 갈 때도 세게 가고 떨어질 때도 제일 적게 떨어지고. 아시겠죠? 1등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주를 뭡니까? HD 현대일렉트릭, 알테오젠, 그 다음 재룡산업까지.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은 예전에는 1등주였는데 지금은 조금 뒤로 밀렸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등주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1등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야 돼요. 다만 항상 일봉상 종가, 시초가, 분봉에서 매수할 때도 어디로 간다? 끝으로 연봉, 월봉, 일봉, 주봉을 보고 그 종목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분봉도 봐야 된다.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번갈아 가면서 분봉을 보고 분봉에서 살아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야 장 시작과 동시에 올라간다. 그리고 주식을 언제 해야 된다? 9시 15분 그 사이에 단타, 초단타는 다 끝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파동이 뭐다? 엘리어트 파동이라면 1번파의 상승 파동, 그 다음에 3파의 두 번째 상승 파동의 시작점, 5번 파동의 폭발하는 지점, 그 지점이 언제 형성된다? 제가 본 바로는 언제? 시초가 시작할 때 9시에서 9시 15분, 9시 30분 그 자리에서 강력한 엘리어트 파동 또는 강력한 폭발적인 그 힘이 나올 때가 그 자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종가에 사서 시초가에 오를 때 던지든지 시초가 매매법에서 따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따라가는 거는 바로 종목을 바로 사야 돼. 바로 1초, 2초, 3초 안에 그 일목균형표에서 정배로 돌아서는 꼬였다가 이평이 밀집되다가 발산하는 자리, 그 3번 파동의 시작점에서 시작하자 말자 바로 사야 돼. 그래서 사면 바로 뭐 10초, 20초, 30초, 1분 만에 폭발할 때, 그 자리에 오를 때 꺾였을 때 차트 변형이 오면 그때 팔아야 단기적으로 몇 초 만에 1분도 아니죠. 30초, 1분 안에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종가에 사서 바로 던지면 시초가에서 차트 변형이 오면 던지고 안 던지면 끝까지 가는 로스컷, 스탑 로스 기능을 통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자동으로 걸어놓으면 바로 내려가면 바로 치는 거고 오르면 스탑 멈춰버리고 꺾일 때 매도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들어갔을 때 실시간 분봉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7주간 수익률이 1890 몇 프로인가요? 네, 기록해놨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익률이 293%?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거 제외하고 그냥 샀는데 종가에 사가지고 놔뒀는데 그날 종가 수익률이 월, 화, 수, 목, 금을 해보니까 50%가 종가 수익률이 돌파했다는 거지. 아시겠죠? 화요일 날에는 종가 수익률이 8%, 월, 화, 실시간 분봉 수익 어마어마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하나 접근해볼까요? 차트 공부 관점에서 그럼 GS 글로벌을 한번 봐볼까요? 자, 5일선 단타하고 차트 공부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이면 이거 보입니까? 이 라인 보이는가요?
바닥을 만들고 터닝해서 올라왔죠. 이 자리에서 RSI 보입니까? 보입니까? 이 자리에서 초록색 라인을 캔들이 터치하면서 RSI가 30R을 내려갔다가 돌파하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또 만들고 올라온 겁니다. 이중바닥 하나 둘 셋 빨간색 중심을 아래쪽에서 요동을 거치면서 RSI의 저점을 높이면서 보도 이렇게 올리면서 폭발한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매물대를 치우고, 자, 초보자 관점에서 매물대를 좀 치우고요. 매물대 좀 치우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목균형표도 치울까요? 자, 일목균형표 치우고. 자, 일목균형 치우고요. 자, 보입니까? 1, 2, 3, 3일 종가에 사서 4일, 5일 상한가. 보이죠? 다시 1, 2, 3 종가에 사서 4일, 5일 슈팅.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저 라인 보이세요? 저 양봉의 빨간색 라인. 그 빨간색 라인을 캔들이 관통한 거죠. 아시겠죠? 항상 주식을 할 때 몇을 돌아? 20을 돌아. 보입니까? 언제? 보입니까? 언제 돌았다? 파워가 언제 돌았다? 이때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다가 똥. 자, 다 보입니까? 다시 여기서 이때 들어온 거죠. 이때 한번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한번 들어오고 또 여기 들어오고 여기서 시작한 거죠. 여기서부터. 자, 시작 갑니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가고 또 한번 가다가 또 계속 이렇게 지게가 여기서 한번 더 들어오고 또 가죠. 계속 갑니다.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요때죠. 요때. 자, 5일선을 관통했다. 고전적인 자리. 자, 5일선을 관통하고 고전적인 자리입니다. 고전적인 자리. 자, 옆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기준을 잡으면서 자, 기준봉을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행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보세요. 여기 5일선을 타면서 1, 2, 3, 4일째, 5일째. 이 자리 뭐예요? 캔들 보입니까, 요거? 뭐예요? 캔들이 뭐예요? 영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나올 때 거리랑 보세요. 보입니까? 이해하셨어요? GS 글로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GS 글로벌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연 패키징 봐보죠. 자, 사연 패키지도 자, 항상 숫자를 20을 두고 습관 20을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정배열이죠? 자, 20을 두고 가는 겁니다. 자, 보죠? 20을 두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서 보시죠.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입니까? 보이죠? 보입니까? 여기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여기, 요 라인 보이는가요? 요 라인 보이세요? 요 라인? 보입니까? 이거 보세요. 요 라인 보이는가요? 오렌지색 보이는 거, 오렌지색.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언제를 관통한다? 이 오렌지색, 이거 보입니까? 오렌지색. 요거 오렌지색을 관통할 때가 뭐라고요? 단기 추세의 변형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단기로 저 자리를 관통하고 계속 행보를 거칩니다. 행보를 거치는데 저 오렌지색을 무너뜨리는 거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오렌지색 보입니까? 밑꼬리가 오렌지색에서 딱 지지하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죠. 또 행보를 거치죠. 이렇게 지겹게 행보 거치다가 오렌지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빵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행보를 거치고. 이번에 오일선이 빨간색 분홍 오일선이 올라섰죠. 오일선이 올라서고 이때부터 자 오일선이 밑에 있다가 빨간색 아래쪽에 있다가 오일선이 빨간색을 관통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빨간색을 오일선을 관통하면서 올라가면 벌어지죠. 벌어지고 빨간색과 오일선이 벌어졌다가 뭉치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요 자리 보세요. 오일선이 빨간색을 관통하고 그 다음에 어디 관통했습니까? 오렌지색을 빨간색이 관통했어요. 오일선이 요 자리죠. 요 자리부터입니다. 요 자리부터 행보를 거칩니다. 근데 오일선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행보를 거치다가 안 무너졌어요. 만나고 있다가 오렌지색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렌지색을 지지하면서 날아간 거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좌우지가 내일 상한가가 정말 나올 건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양 패키징 넘버 상위 종목은 일단 에셋투자증권 삼양 패키징, 그 다음 로첼 시스템즈는 과열이 좀 됐고요. GS 글로벌, 웨스트라이즈는 저 그렇고 잠깐 볼까요?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일단 차트가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볼까요? 자, 초보자 관점에서 일목균형표를 넣고 다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넣고 매물대에서 초보자 관점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봐보죠. 자,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시간에 하락했습니다만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도 순번은 저 뒤로 하면서도 그냥 추가 종목 중에 순번은 저 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테오제는 그냥 추 종목, 추가가 아니라 추 뒤로 더 뒤로 웨스트라이즈 볼까요? 웨스트라이즈도 미래 대형 관점에 이것도 추입니다. 추가 종목이 아니고 알테오전도 로체 시스템즈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열이 됐거든요. 이것도 추로 할게요. 좀 리스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GS 글로벌은 그냥 윗꼬리 도전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 종목. 올라가다 두르게 맞을 수는 있지만 한번 올렸다가 내려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재령산업도 이것도 살아있긴 합니다만 조금 차트가 매물대가 강력해요. 코리아에서 투자증권 삼양 패키징, 그러니까 삼양 패키징, 코리아에서 투자증권, GS 글로벌, 그 다음 HD 현대일렉트릭, 4종목밖에 안 되네. HD 현대일렉트릭, 로체 시스템까지 넣을까? 로체 시스템도 넣을게요. 어차피 폭등 윗꼬리니까 한번 종가는 내려가더라도 올렸다가 내려가는 관점이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 그 다음에 GS 글로벌, 코리아에서 투자증권, 삼양 패키징, 요렇게 폭등 윗꼬리 요정 종목 중에 추가 종목,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추 종목들, 미래 대연 관점에서 추 종목들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상한가 도전 종목은 GS 글로벌, 재룡산업 두 종목을 해보겠습니다. 내일도 메모를 한번 해두시고 내일도 진짜 차트 공부 관점에서 어떤 정도의 승률이 나올지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